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추진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 아닙니까? 28일 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경환 의원은 이제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특검을 하자.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될 때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중단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사건, 이것을 비롯해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요구해야 이전에 검찰총장을 조사하든지 현 검찰총장을 조사할 때 현재 검찰에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다른 당의 생각은 어떤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국회 법상으로 보면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에는 이제 구체적인 조사 목적, 그리고 조사 기간, 그리고 예산, 방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그 과정에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또 그리고 야당 간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따라서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최경환 의원, 그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 동료 의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총 116명 아닙니까? 그래서 116명에게 본인 이름으로 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골자는 결국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리고 정치 보복성 음해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내용의 지금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검찰 소환을 불응한다고. 네, 이제 했어요. 편지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다시 본인이 검찰 소환 말씀하신 대로 28일 오전 10시쯤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환에 불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시켜서 통과시켜서 특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요구하면은 수사에 응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게 더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한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 세워서 나가고 있는 점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책 연대를 시작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체성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보여주자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말 정책이든 선거든 앞으로 크게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정기한 그런 협력, 연대, 통합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두 대표가 통합에 관련된 뭐 공감대는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당이 통합하게 될 경우 19.2%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양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충 비슷하게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을 단순 합산한 거는 이제 11.8%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당을 합쳐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19.2%로 네. 단순 합산보다 약 7.4%포인트 정도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더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의 표심이 더 움직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보수의 이탈표까지 합쳐서 저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봤더니 1위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홍준표 안철수 대표를 물리쳤어요.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해야 이게 될까요?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대선 다 주자들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1위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2위 홍준표 대표가 24%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1% 그리고 유승민 당시의 후보는 한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6.4% 정도.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꽁축 뒤에서 2위 자리를 얻었거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첫째는 안철수 대표의 추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추락했냐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합 관련해서 헌합표가 좀 이탈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홍준표 대표는 뚜렷한 기대감을 갖지는 못한 것 같고요. 반면에 유승민 대표는 비록 당이 11명으로 줄었지만은 소신을 지키면서 개혁 보수의 길을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지지율이 껑충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당의 통합론이 이렇게 솔솔 피어나오면서 왜 지난 9월에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이 그 탈당론을 불식시키는 뽀뽀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기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또 뽀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저렇게 하니까 야 정말로 그러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같이 가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 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는 이제 외양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김무성, 유승민은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정치적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지난번에 왜 뽀뽀를 했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에 대응해서 본인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또 뭐냐? 유승민, 안철수 결국은 또 독자 노선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뭐 뽀뽀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 보수의 상징이고 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중주의 그래서 중도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사람 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손을 잡아도 결국 이제 차기 대권 구도 과정에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통합 반대파들은요, 그 새로운 연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평화통합연대, 통화개혁연대 이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통합의 대표적인 반대파죠. 박지원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은요, 물론 당원, 원외 지역 위원장들 모두의 공동체죠. 예. 그렇지만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오직 분리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아, 했겠어요. 재신임 투표하자고? 의원총회는 예.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 우리가 예. 평화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서명을 받고 예.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도 확대를 시키고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의 길로 못 가게. 그러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40명 가운데 23명이나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뜻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요. 관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일단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5%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에서
더 참패와 같은 그런 상황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미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돌파구로 반드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중도 노선을 견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중진들은 자신들은 호남을 포기해서는 미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정당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양자가 지금 대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극도의 상황까지 양쪽이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통합에 반대하는 그 23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탈당할 가능성이 있겠나요? 지금 이제 탈당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총,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중진들이 우세가 있고요. 그러나 친한 세력은 이제 전체 당원에서는 이제 우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반한 세력에서는 의총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고 네. 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안에서는 당원들의 뜻을 묻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탈당보다는 결국은 양자가 분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 분당을 하려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에서 분당과 탈당 지점에서 양자가 극한 대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 그 보좌진을 이번에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7명에서 8명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셋.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한 명만 늘려도 곱하기 300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00명을 한꺼번에 늘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늘려도 그게 300명이거든요. 네. 지금 8급 비서를 늘리겠다는데 1년 예산이 67억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사실상 아주 순조롭게 찬성을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공무원 정원 늘려서 일자리 만든 걸 결사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걸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67억 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국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미래연구원을 만든다는데 여기 또 50억 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상에 그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속기록을 보면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이 빈축을 좀 사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 제대로 바꿔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였는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발언이죠. 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뭐 금방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한때 이제 내부자 영화에 나오는 뭐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결국 이제 파면당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또 국민의당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여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소신껏 하자. 우리가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3D 업종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발언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좀 조심하고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런 그 최도자 의원의 발언을 뭐 굳이 한 영화의 한 장면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네. 한편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스웨덴 3선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보좌관도 비서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박스에 보관하며 일하고 있는데요. Så att jag har ett ganska stort arbetsrum. Det är många ledamöter som har mindre arbetsrum än så här.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모두 스케줄 관리와 자료 조사 등을 스스로 합니다. 정책 보좌관이 있지만 의원 4명당 1명뿐입니다. 대신 의원들은 입법조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조사관 한 사람이 8명의 의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습니다. Stefan, han är riksdagsledamot för det här. Nej,
Det finns ingen parkeringsplats för riksdagsledamöter. Så använder de inte här garaget? Nej, det är om det är någon som en riksdagsledamot kan få parkera här eller en anställd om man har ett handikapp eller någonting sånt. 또 국회의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빠진 시간만큼 수당을 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 출장을 다녀온 한 의원의 경우에는 Så för 5 dagars tjänsteresa till Korea så fick jag total ersättning ungefär 2,000 kronor. 하루 6만 원도 안 되는 출장비에서 한국에서 접대받은 식사비를 귀국 후에 스스로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방금 이제 우리가 스웨덴 의원을 봤는데 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검은색 리무진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분들은 이제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개혁에 관련해서 크게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 문제. 한 200여 가지가 특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로 이제 세비 문제. 기본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이어서 3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당 1인당 소득에 비해서 5배나 많다고 그러는데 이 세비 2억 3천만 원, 뭐 유류비 등등까지 하면 여기까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역시 또 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현재 300명인데 이걸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최근에 공론조사를 여기에 좀 도입을 해서 국민적인 의견 과정을 거쳐서 좀 개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